자, 뭐 가격이 일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여전히 집값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증시처럼 폭발적인 어떤 변화를 체감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집값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안정, 이 사이에 간극이 아직도 좁혀지기에는 그쵸. 좀 너무나 간극이 커 보여요.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요. 네, 저는 전망을 좀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희망을. 그러니까 사실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집값이 떨어지든가 네, 아니면 임금 소득이 올라가든가. 그렇지. 예. 예. 근데 지금 임금 소득과 집값의 괴리가 너무 커요. 너무 큰 거거든요. 네. 그럼 집값이 떨어지거나 임금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두 개 다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집값은 지금 하향 안정화돼야 되고 네. 또 언젠가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어디 노동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그 노조 활동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일한 만큼 네. 노동자들이 대우를 지금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음. 그리고 또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 이런 것이 노동소득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러면서 노동소득이 올라가고 집값은 하향 안정화되면 이렇게 되면 몇 년 있으면은 주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는데 그런 전망이 생기면 사실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출산도 하고 네.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소장님, 네네. 꼭 집을 사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그 노동자가 예.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서 이제 자산이 쌓이면은 집을 사야 되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집을 굳이 살려고 한 거는 전월세 사는 것이 되게 힘드니까. 힘들었어,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전월세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또 만들면서 네. 또 지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역세권에 좋은 위치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했고 아마 그렇게 추진할 거로 보여요. 공공임대주택 하면은 이 형편 사정이 많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뭐 극빈 계층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상상하기 쉬운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집 없는 네네. 무주택자의 네. 경우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연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굳이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집은 사용의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맞습니다.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예. 대통령께서 계속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제 투기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으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 그 비싸게 집값은 또 이제 목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느니 나는 그냥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고 그 돈으로 나는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 그렇지. 예, 지금도 사실 나는 전세금 빼서 나는 주식에 투자할래. 네. 나는 월세 사는 게 나아. 예. 월세 사는 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월세잖아요. 예. 저렴하게 사는 거. 그리고 나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네네네. 뭐 30년, 40년 동안 네. 뭐 장기 거주가 가능하게 장기 하면 거주가 되니까. 가능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살겠다 그러면 예. 뭐 말리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장기 거주의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저렴하게 부담 가능하게 그 주거비가 들게 되면 또 집값이 별로 안 올라가고 그러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은 굳이 사지 않을 사람도 사게 되거든요. 네네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은 이제 집은 거주의 수단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 거다. 이렇게 아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을 반드시 소유해서 무리하게 소유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예전에 예. 비유한데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김용민 TV에 한번 나오셨어요. 그때 때마침 LH 아니 GH GH. 그 이현옥 사장도 예. 계셨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대통령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부 네네. 그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자도 들어갈 수 있게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했더니 중앙정부 김현미 장관이 왜 못 사는 사람한테 줘야지 그걸 왜 단지 집이 없다는 이유로 그
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예, 예. 중앙정부가 반대해서 결국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이라 할 수 네, 있는 그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네, 네. 아,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여기는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중산층도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주택의 당시 정책이었죠. 그렇죠. 이게 네. 결국에는 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다. 네.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다. 네. 이런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물꼬를 트는 네, 네. 그런 네. 어떤 열쇠나 다름없는 건데. 그러려면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 된다. 예, 그래야지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은 나는 공공임대주택에 주거비를 매월 지불하면서 살고 그리고 목돈 들어가는 그 돈은 내가 다른 데 쓰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대통령 생각은 대신 조건이 공공임대 주택도 고퀄, 네네네. 고급화 전략을 위치도 써야 좋고, 된다. 예, 위치, 위치도 역세권. 좋고. 예, 네. 예, 어. 예. 예. 이 정부에서는 이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됐으니까 실행에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세제나 금융으로 기존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시키고 네. 새로 공급하는 거는 공공임대주택 네. 또 제가 많이 강조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이것도 이제 가격이 안 올라가고 또 저렴해요. 초기에 그렇지. 들어갈 때. 예. 내 집을 가지려면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갔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뭐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기존의 주택은 가격이 잘 안 올라가게 잘 세제와 금융으로 잘 조절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발붙이기가 어렵게 되죠.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에 대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네네. 이게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네. 땅은 공공의 소유고, 네. 그 집은 이제 그 개인이 네네. 그 가구가 네. 들어가도록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소유가 예, 땅은 이제 공공의 것이고 예. 건물은 그 개인의 것, 입주자의 것. 그게 예전에 꽤 됐어요.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예. 이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걸 때 예. 그 방식을 뭐 얘기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렇게 그 당시에 그래서 공급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H에서도 좀 공급을 했었고 그런데 음.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그거 실패했군요. 이제 가격이 막 폭등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그래요. 임대료가 너무 쌌어요. 어. 네, 강남에 공급했는데 임대료가 너무 싸니까 강남이라고 해도 저쪽에 세곡동 쪽 예, 그쪽에. 뭐 자곡동인가 예. 강남 서초에 공급을 했는데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니까 가격이 투기가 일어나서 초기의 분양자만 굉장히 로또를 맞게 됐어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저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적정하게 내고 가격은 그 처음에 입주 가격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유지하는.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원금을 까먹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약간 올라가도 괜찮겠죠. 네. 예, 그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면 이게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분양하게 되면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어요. 네. 예, 10억이 넘는 걸 어떻게 삽니까? 전에 보니까 서울 주택을 전부 다 예. 가격을 예. 평균치를 내봤더니 9억 7천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아니 그럼 누가 젊은이들이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용산에 지금 용산에도 한 10,000호 가까이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 철도 기지창. 예, 기지창 거기 예. 거기 위치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땅과 건물을 일체형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15억이 넘죠. 네. 그러면 그래도 분양가를 싸게 해야지. 그러면 10억에 했다라고 네. 하면은 초기 분양자가 로또가 되는 또 겁니다. 대박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낮게 싸게 분양하되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 집이 거주 수단으로 바뀌고 더 이상 이걸로 뭐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얻을 혜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자산 증식이 안 되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2대, 3대 갖는다고 그거를 문제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자산 증식의 시단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필요한가 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집도 2채, 3채 가질 그런 상황이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2채, 3채 가진 거는 조금 필시 예.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한 그렇죠. 거다. 예. 근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경제 행위를 우리가 투기라고 부르잖아요. 그 투기는 그 사회를 망가뜨리거든요. 예. 예. 뭐 여기서 잠시 좀 그 쉬어가는 차원에서 네네네. 질문을 드리자면 예.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어떤 점에서 이거는 다른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정의의 예. 관점에서 보자면 예. 또 예.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 불로소득적 측면은 있습니다. 예. 앉아서 이제 돈이 예. 뭐 일을 하지 않았는데 벌리는 거니까 물론 예. 뭐 주식시장 쳐다보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일은 일이지만 예, 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잃고 따는 거예요. 예.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네. 주식해서 주식값이 오르면 다 같이 좋은 거 아니냐.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린다. 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주식 가격이 오르면은 네. 또 주식을 통해서 그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을 발행해서 네. 사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그럼요. 예, 그게 훨씬 나은데 주가가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주면 네. 그 시장이 네. 그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들에게 격차가 벌어지는데 네. 근데 그 가진 사람이 얻는 그 소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안 가진 사람의 그렇지. 이익이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약탈적 이득이라고 예, 할 수 있어요. 예. 정의에 그 부합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투기 활동을 투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열심히 또 해야 돈을 벌기는 하지만 네. 그 활동 자체가 GDP를 증가시키는 활동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정보 알아보러 다니고 어디 개발이 어디 일어날까 이것도 뭐 현장 방문도 해보고 네. 그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GDP가 1도 증가하지 않아요. 예. 그것과 이게 주식과 부동산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네. 그래서 가능한 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식 시장에서 하는 것이 훨씬 국민 경제를 되게 이롭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예.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 유전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도시의 부동산 투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농지를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경자 유전 원칙을 얘기한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놀랍다. 놀랍다. 이게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어쩌다 그냥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아니라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언제 어느 시점에 이 부동산 바로 잡겠다라는 철학이 분명하게 선 것 같아요. 네. 그 시점도 꺼내는 시점도 참 놀라워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예. 일단은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대체 투자처를 만들고 부동산을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농지 투기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헌법에는 경자 유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헌법에 있는데 하위 법률은 농사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온갖 편법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법전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위헌이죠.
내용상 위헌입니다. 네. 경자 유전의 원칙을 지키라고 딱 나와 있는데 소작은 금지돼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물론 상속을 받은 경우 도시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상속해줬다 뭐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농지를 수도권에 있는 농지는 앞으로 또 개발에 이용될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농사를 짓지도 않고 또 그렇지. 짓는다 하더라도 그냥 신용만 내고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걸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농지에 투기가 일어나게 되니까 농지 투기가 일어나면 농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농사를 정작 짓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못 짓는 거예요. 네. 예, 농지 가격은 너무 비싼데 농지를 이용해서 나오는 어떤 농산물의 어떤 그 소득은 또 낮아요. 네. 예, 농지 가격은 비싼데 소득은 낮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또 SOC를 건설하려고 해도 예. 그 땅값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사실은 또 국민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도 있고요. 예, 국가적 손실이에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손볼까요, 이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상속이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런 원인이 아니라면 네. 농사를 짓겠다라고 해서 실제를 보면 농사 짓는 게 아니라면 처분하도록 아마 행정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것 같아요. 수단이 법적 조치가 그 조치를 지금 농림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농지를 내놔라. 그리고 정부가 그거를 또 그 매입해도 괜찮습니다. 네. 농지 은행 같은 경우에 해서 예. 농사를 정말 짓고 싶은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죠. 그것도 역시 토지 임대부 같은 그렇죠. 예,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정말 좋네. 예. 그러니까 그 경자 유전의 원칙을 진짜 지키도록 하겠다. 근데 그 원칙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도시에서 주택은 이제 거주 목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나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주의 목적이라고 하면 사는 사람이 그 집을 소유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살지 않을 사람이 왜 그 집을 소유하고 있냐.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왜 농지를 소유하느냐. 시세 차익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예.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기대하지 마라. 예. 농지에서도 이제 시세 차익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죠. 완전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부동산 투기 잡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토지 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건 매우 타당한 접근이죠. 그렇죠. 예, 네. 또 대통령께서 또 요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참 언론도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 여론과 함께 여론의 예. 지지를 받고 이 토지 개혁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네. 그 뭐 농지를 하여튼 그 강제 매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해놓고 농사를 안 짓는 그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수단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민들에게는 사실 농산물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땅이 농지가 많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농업 자체는 굉장히 이 생태적 기능이 있잖아요. 네. 다원적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 농사를 짓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민 기본소득을 좀 충분히 주고 그리고 농지 투기를 막으면서 농민 기본소득을 충분히 주는 그 방식으로 해야 이 지방도 농촌도 거주자가 늘어나고 그 지역도 사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농촌 기본소득을 지금 실험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네. 그것과 농지 투기를 막는 것과 이제 만나게 되겠죠. 저는 그러네. 대통령이 지금 그거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와, 이 양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싶어요. 가끔씩 생각해 보면은 저 천재적 발상, 그 선의의 천재적 발상을 자꾸 구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기본소득과 만나게 된다면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농업을 통해서도 삶이 영위가 되는. 그렇지.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을 기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농민들도 네. 제가 이제 고향이 경기도 화성인데요. 네. 화성에 가 보면은 물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농업의 관심보다는 지금은 농지지만 이것이 산업 용지로 바꿨으면 좋겠어. 개발에 대한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져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네. 땅값이 올라가지고 앉아서 그냥 뭐 수억을 버는 게 그렇죠. 농사를 짓느니 차라리 물류센터한테 그렇죠. 그 농지를 대지로 바꿔갖고 예. 창고를 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익이니까. 그렇죠. 그 수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농민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네. 예. 근데 농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우리 도울 김용옥 선생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농업이 중요하다. 네. 근데 중요하다라고 하면 누군가 그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농사 짓는 그 자체가 환경적 기능,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 네. 그것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안 돼요. 네. 반영이 안 돼요. 네. 굉장히 좋은 기능이 반영이 되면 농산물이 비싸야 되는데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이 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외국 농산물이 그렇죠. 뭐 덤핑 수준으로 들어오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순기능을 하는 것을 예. 저는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그게 정의의 관점이 맞다. 이게 결국 농업 지역 소멸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지금 대통령의 구상은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농촌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농지 투기를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근데 농지 투기를 문제 삼게 되면 실제 농민들은 투기가 일어나서 돈 벌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욕구를 잠재우면서 하려면 기본소득으로 깔아줘야 됩니다. 아마 저는 그런 계산을 하고 치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도시만이 아니라 이 농촌의 토지 문제에도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그 제도적인 정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 여러 난맥상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아마 또 하나도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냐면 이 회사들, 네. 기업들이 제 이름이 기업이라서 네. 아니, 저 남기업 소장님. 아니 기업이 그 컴퍼니 할 때 그 기업은 그 아니시겠죠? 기업 아닙니다. 뭐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할 때 성서에 나오는 그 기업입니다. 보상의 의미가 있는 기업, 선물의 의미가 있는 기업. 유산 뭐 이런 거 이런 뜻인데요. 회사도 토지 투기를 엄청나게 해요. 그렇지. 돈 되는 건 뭐 다 하겠죠. 사실 이런 그 LH나 뭐 GH나 이렇게 해서 산업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에게 이제 분양을 하는데 분양 원가가 그러니까 조성 원가로 분양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수용한 그 이제 만약에 LH가 이제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하면은 토지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수용해서 이제 조성을 하잖아요. 조성비와 토지 수용비를 합쳐서 그 비용만 받아요. 그러니까 싸게 분양받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분양받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법인도 엄청나게 토지 투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별 법인에게, 개별 기업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위지만 마찬가지로 그거는 국민 경제를 해치는 공동체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토지를 사는데 다른 나라보다 9배는 돈을 많이 써요. 회사들이. 근데 그 토지를 사는데 9배가 아니라 다른 생산적인 데 투자하는데 더 많이 쓰게 되면 국민 경제가 더 살찌우게 되고 말입니다.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토지를 사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건 고용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기계를 사나 장비를 사나 이렇게 하게 되면 기계와 장비는 누가 다뤄야 되잖아요.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근데 토지를 사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이거는 고용과 관계가 없어요.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네. 또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걸 기대하게 돼. 근데 이 법인이 회사들이 토지를 보유한 거에 대한 굉장한 혜택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이 땅 투기를 많이 하는데 요것도 아마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이제 주택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네. 지금 거론을 했고 그 정책의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 농지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에는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거기까지 이제 거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 내비게이션 같이 이렇게 쫙 조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는 부동산을 잡는 것이 사회 문제 해결의 근본이다. 라는 철학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땅의 문제입니다. 사실. 건물이야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되니까. 그리고 낡아지면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땅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좋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이걸 재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땅의 문제라고 하는 건 땅은 집을 지을 때도 사용되죠. 또 상가나 빌딩을 지을 때도 사용되죠. 그렇지. 농사 지을 때도 사용되죠. 또 공장하는 데도 사용되죠. 그러니까 땅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금융기관이 또 땅 담보자 또 빌려주죠. 땅에 거품이 생겼다 꺼지면 금융기관도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땅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문제는 땅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생긴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응하는 걸 보면은 언론에 밀리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밀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재래식 언론들이 막 지저대면 그냥 또 여론이 글로 가고 또 민주당은 또 그쪽으로 또 쫓아가고 막 이랬는데 대꾸를 하지 않는 거죠. 괜히 또 저기 뭐 말하자면은 말꼬리 잡고 걸게 되면은 정책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이 대통령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X에다가 포스팅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면 그 전월세를 공급해 주는 사람들인데 그럼 세입자들은 어디 가서 살라고 하는 거냐. 이런 이제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 논리가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선한 기능도 한다. 전월세 공급하지 않냐. 그 세입자들은 어디 가서 살라고 하냐.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썼냐면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그 주택은 무주택자들이 산다. 그러면 전세 세입자의 수요도 준다. 공급만 주는 게 아니라 수요도 준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계속해서 공급하면 전월세, 민간 전월세 수요는 더 준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여론이 그쪽으로 사실 움직이고 있죠. 밀리지 않아요. 여태까지 이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냥 대통령은 뭐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뭐 선언에 그쳐가지고 이제 그 구체적인 거는 언급을 안 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스스로 부동산에 대해서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알겠습니다.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작심을 했다 대통령이. 이런 시기에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하려고 하면은 이제 바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간 게 계곡 정리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쉽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쉬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유사일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토지 개혁인데 대통령이 그 말은 뭐 내가 잘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는 해석이 되지만 근데 이런 표현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면서 왜 그런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을까.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계곡 정비는 직접 가서 현장 지도를 해야 돼요. 그 현장에서 계곡 거기서 뭘 하는 사람한테 이해관계하고 충돌한단 반발할 말이에요. 것이고. 근데 부동산은 제도로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을 뭐 모욕을 하거나 그런 사람을 무슨 뭐 겁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제도를 이렇게 가져갈 거야. 부동산에서 이익을
나는 이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될 거야.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수익률하고 비슷하거나 좀 모자라게 될 거야. 제도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여기에 적응해. 네. 아, 적응하기 싫으면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제도로 하는 거고 계곡 정비는 직접 면대면으로 맞닿아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다. 네. 제도로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세제 정책, 금융 정책, 또 농지 정책, 뭐 산업 정책, 뭐 상가 빌딩 정책, 이거는 정책이나 제도로 하는 거니까.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물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물이 잘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좋은 제도는 좋은 물길이에요. 물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물은 잘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나는 물길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계곡 정비하는 것보다 더 쉽다. 아, 그래요. 이거 뭐 정말 이런 대통령을 처음 만나서 제가 멀미가 납니다, 사실. 예.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자제분 이제 집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예.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네네.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 이후에 주택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 추세로 가면 네. 또 정부가 아마 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 선거 이후에는 아마 보유세를 중심으로 해서 세제 정책을 낼 것 같고요. 네. 아, 보유세를 이제 예, 받을 것이다. 내야죠. 왜냐하면은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이 그럼 난 버틸래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버티면 이제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난 버틸래. 하나만 하지. 예, 이게 보유세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하겠다. 대통령이 그런 또 멘트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정책을 준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하향 안정화가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올해 당장 집을 사는 거는 아주 급한 게 아니면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정부가 수도권에 서울에 또 이 경기도 일대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건 아마 그 공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국공유지가 많고 네. 또 이미 공공택지 확보한 게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공급하는데 거기 아마 저렴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 좀 기다리는 게 낫겠다. 네. 지금은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힘이 센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가 우위 시장입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가게 되면 매수자 우위 시장은 계속 지속될 거다 당분간은. 예.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네네. 주택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의 하락 흐름이 일시적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구조적 안정으로 가야겠다. 이게 뭐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네, 한데 한국 부동산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정책을 하나 꼽아주신다면 네.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보유세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역시 예. 네. 보유세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보유세. 그게 힘든 게 아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하겠다 2021년 대선 맞아요. 나올 때 예. 그때 그 재원을 보유세라고 보유세에서 했습니다. 하겠다. 부동산 보유세. 토지에서 발생하는 보유세 순증분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게 저항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으로 하면 저항이 확 줄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몸에 쓴 약이다. 몸에 좋은데 쓴 약이다. 예. 그런데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국민을 믿고 가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저는 보유세 강화 정책 그리고 제대로 된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일단 그것이 바탕에 깔려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게 되면 주거 불안에서 대한민국이 주거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한 편이지만 다른 나라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도 주택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지나면서 주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 굉장히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주택 문제 때문에 뭐 인구 소멸 말까지 나온 저 나라가 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서 지금 다시 출생률이 올라가고 있고 아니 실제로 농촌이 그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본소득하고 있는데. 네네네. 예. 희망의 나라가 됐다. 네. 예, 그러면 전 세계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아, 우리 남 소장님 오늘 저기 거의 뭐 이재명 대통령 거의 찬양 일색인데 그래도 좀 아쉬운 점 그리고 이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언하실 점이 있으시다면은 그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아쉬운 점이랄까 뭐 하나 좀 지적이라고 할까 좀 네.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네. 이제 건물하고 토지잖아요. 네. 토지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게 필요하다. 예. 토지 중심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보지 말고 토지에 집중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건물분 보유세는 낮추고. 왜냐하면 건물은 생산 활동이잖아요. 그렇지. 예, 토지는 그냥 주어진 거고. 예. 그리고 토지 가치라고 하는 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깔면서 올라간 거고. 그거 공공이 환수하는 네. 건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사고하고 토지 중심적 사고가 필요하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